금년에 코스피 3천을 넘고 삼성전자는 전고점 88,800원 이상 올라갈 것입니다. 코스피와 삼성전자는 상관관계가 매우 높습니다. 코스피가 4천이 넘은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를 엑시트하는 것은 안전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년 후 부자입니다. 제가 인트로에서 굳이 작년 12월의 영상과 지금의 영상을 대비시킨 것은 제가 단순히 삼성전자 하락론자라서 삼성전자를 파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의 미래가 없다고 그렇게 욕먹었던 작년과 올해 초 삼성전자 신고가 갈 수 있다. 삼성전자를 꾸준히 응원했던 삼성전자 빠돌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은 2027년에 나온다. 삼성전자 바닥 멀었다. 미래가 없다. 인텔 꿀 난다. 심지어 망한다. 이런 소리 들으면서도 주식 담보대출까지 털어가지고 삼성전자 샀었고 제 포트폴리오에서 삼성전자 비중이 가장 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오른다는 정보가 넘치는 현재 가지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 대부분을 팔았습니다. 왜 팔았을까요? 작년에는 삼성전자를 왜 매수 시작했을까요? 2025년 7월까지 한 주도 안 팔았는데 왜 안 팔고 버티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왜 또 다 팔았을까요? 제가 삼성전자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많은 영상을 올렸었는데 근본 영상을 통해서 내용을 총정리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삼성전자 사고 파는 과정에서 느꼈던 잘한 점, 잘못한 점, 그리고 향후 개선 보완할 점 이런 것도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많은 미디어에서 삼성전자 오른다고 떠드는 지금 시기에 되려 삼성전자를 팔고 있는 투자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이 여러분이 투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2024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이제 1년 4개월 가량의 삼성전자 동행을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시간 순으로 말씀드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이유, 홀딩한 이유, 그리고 매도한 이유 순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결과에서 이제까지 과정을 지켜보면서 잘한 점, 잘못한 점, 그리고 차후 투자에 보강할 점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제 그 본인의 여러분들의 삼성전자 투자에 한번 복귀하시는 기회가 되거나 삼성전자를 굳이 투자하시지 않더라도 이렇게 한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하기까지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한 사이클이 흘러가고 여기서 어떤 점을 더 내가 더 보강하면 좋을까 그런 아이디어를 얻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제 크게 보고 가시면요, 이제 제가 샀던 시점은 이때 작년에 블랙 먼데이 8월에 있는 블랙 먼데이 그 전후였어요. 샀었는데 이때 블랙 먼데이가 짧게 끝났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못 사고 아쉬워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삼성전자가 쭉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회다 라고 해서 많이 매수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영상도 보시면 삼성전자 사기 딱 좋은 날이네 이렇게 하면서 엄청 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성전자가 계속 떨어졌죠.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놀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39,900원까지 가서 잠깐 반등하니까 이것도 기회라고 봐가지고 가지고 있던 삼성전자를 많이 파시길래 삼성전자는 지금 팔 때가 아닙니다 라고 영상을 올렸었죠. 그 후로 계속 삼성전자 떨어졌고요. 그래도 저는 꾸준히 모았습니다. 이 횡보장에서 꾸준히 모아서 삼성전자 몰래 모으고 있습니다. 이때 하도 삼성전자 욕을 먹어가지고 삼성전자 사는 게 좀 약간 눈치 보이는 그런 시기도 였어요. 그래서 몰래 사모으고 있습니다 하면서 계속 모았었거든요. 그러다가 드디어 3월 좀 넘어서 본전까지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엄청 많이 샀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올라와도 본전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본전에 왔지만 워낙 바닥에서 샀기 때문에 여기서 사는 건 너무 아깝다. 저는 앞으로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팔지 않겠습니다 라고 영상 올렸던 것이 삼성전자 드디어 본전되었습니다 영상입니다.
그리고 조정이 왔고 안 팔았죠. 다시 또 올랐지만 안 팔겠다고 말씀드렸고 안 팔았습니다. 그래서 버텨서 2055년 4월 해방의 날도 그대로 버티고 올라서 7월쯤 돼서 63,000원을 뚫고 넘어가더라고요. 지금 그때쯤 되니까 제가 10% 이상 수익이 났기 때문에 저도 빚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레버리지도 정리할 겸 팔겠습니다라고 이제 영상을 올리고 이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만 원이 넘어가면서 많이 팔았죠. 그리고 쭉 올라가는 동안 계속 팔았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삼성전자는 거의 다 정리해서 한 주만 남았고 우선주 500만 원 정도만 남아서 8천만 원, 정확히는 7,9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가량 남기고 다 판 상태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다시 차근차근 시간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24년 7월에 삼성전자를 매수 시작했던 이유는요. 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랑 되게 상관관계가 높아요. 코스피 지수가 그리는 모습이랑 삼성전자의 움직임이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작년 7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디커플링이 문제였거든요. 미국 주식만 오르고 한국 주식 안 오른다. 이거 왜 이런 것이냐. 그래서 결국 이 디커플링이 해소될 것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 계속 오르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수도 오른다.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도 오른다. 이렇게 봤었고, 그리고 당시에도 엔비디아가 미국의 주도주였거든요. 미국의 주도주인 종목이 그리고 그 같은 섹터가 우리나라에서도 주도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주도주니까 같은 반도체 섹터에 있는 삼성전자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도 있지만 이 삼성전자가 지금 안 좋은 것은 HBM 개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낮은 거고, HBM만 개발돼 버리면 SK 하이닉스의 독점적 지위가 깨져 버리니까 하이닉스는 좀 떨어지고 삼성전자가 더 잘 나갈 거야. 그리고 당시 소문은 24년 4분기까지 이제 개발을 마무리한다고 이제 소문이 들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작년 9월, 10월이 지나가면 한국 지수도 오를 것이고 개발도 되니까 삼성전자 많이 오르겠다. 좋아. 이것은 기회다. 해가지고 삼성전자를 매수를 시작했었죠.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이제 부진이 오래 갔죠. 이제 조정이 끝나면 코스피도 상승하면서 올라줄 줄 알았는데 이제 디커플링은 계속됐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도 미국만 계속 올랐고요.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탄핵이 발생하면서 이제 디커플링이 점점 더 심해졌죠. 그리고 이제 좀 해가 바뀌면서 회복할라 했더니 25년 4월 해방의 날이 터지면서 전 세계적인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계속 이제 하락을 했고, 그리고 HBM도 개발을 할 수 있다고 했더니 이제 감감무소식이 되면서 지금까지도 이제 소식이 없는 상태이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주도주니까 같은 반도체 섹터가 잘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반만 맞았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만 올랐고 저는 SK 하이닉스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이거 HBM 늦어지는 거는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잠깐 늦어진 거야. 24년 4분기 아니라도 곧 만들어. 그러니까 버티면 돼. 라고 버텼는데 그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약속을 드렸어요. 삼성전자 사기 너무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계속 사고 있습니다. 혹시나 더 떨어지게 되면은 제가 지금 수중에 돈이 없어서 주식담보대출을 써서라도 제가 추가 매수 계속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주식 삼성전자가 더 떨어졌죠. 폭락을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실제로 주식담보대출까지 사서 이제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주식담보대출까지 끌어쓴 건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담보대출까지 끌어서 가지고 풀매수를 하게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 삼성 떨어지다 보니 이제 마이너스 1,000만 원까지도 이제 손실이 났었고 계속 매수하다 보니까 7,900만 원, 평단 삼전은 57,000원, 삼전 우는 39,000원 정도 됐었고 한 6개월 동안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드렸듯이 49,900원을 찍고
잠깐 반등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아직 반등했다 하고 많은 분들이 손절해서 털고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바닥에서 샀는데 이제 이 아까운 것을 굳이 지금 팔 필요는 없다. 그래서 안 팔겠다 이게 선언을 했었죠. 그래서 매도 없다 선언을 하고 7월까지 이제 꾸역꾸역 이제 안 사고 이제 안 팔고 버텼습니다. 안 팔기뿐만 한 게 아니라 계속 샀어요. 주식담보대출에서 좀 더 여유 생기면 사고 월급 들어서 약간 더 여유 생기면 사고 다른 주식 팔아가지고 좀 여유 생기면 사고 그래서 사다 보니까 한때는 제 방송을 보신 어머니가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래 10년 후 부자야. 네, 방송 잘 보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런데 삼성전자는 좀 사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 주식 모르는 어머니까지 좀 말리실 정도로 그런 힘든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어찌되었던 이제 그 시기가 이제 지나게 되었고 드디어 이제 수익이 나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10% 정도 수익이 붙고 6만 3천 정도가 돌파되는 시점에서 저는 이제 요때쯤이면 이제 드디어 때가 왔구나라고 하고 팔겠다라고 영상을 올리고 게시글에도 올리고 이제 매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팔았던 이유는 아직 더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은 했었지만은 제 대출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레버리지가 너무 커가지고 1.2억이나 있는 상황인데 또 어쨌든 수익이 났으니까 레버리지는 좀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왜냐면은 수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 마음의 여유가 더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지금 괜찮으니까 팔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9월, 10월 사이에 올해 9월, 10월 사이에 조정이 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어요. 예. 지금 미국의 추세적 상승이 사실상 근거 없는 상승이고 아직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반영이 안 되었고 그리고 버핏 지수가 역대 최고인 엄청난 고평가 구간이라서 원래 좋지 않는 계절성 하락 구간인 9월, 10월을 넘기긴 어렵다. 최소한 조정이 올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지금 팔고 그때 떨어지면 좀 더 사지 뭐라는 생각으로 삼성전자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면 좀 아쉬운 결정이긴 했는데요. 어찌됐든 그때는 이렇게 판단했었고 그렇게 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의 지수 모습은 코스피 모습과 굉장히 비슷해요. 이렇게 보시면 어떤 것이 코스피고 어떤 것이 삼성전자인지 아시겠어요? 예. 잘 모를 정도로 삼성전자와 코스피의 지수 모습은 코스피 지수의 등락 모습은 비슷하게 갑니다. 그런데 3200까지 가니까 저는 이쯤이면 거의 다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이제 매도에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팔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문제는 어찌되었든 전 틀렸죠. 9월, 10월에 하락이 올 줄 알았는데 하락이 오지 않고 오히려 상승이 왔습니다. 3200에서 급격히 반등하더니 코스피 지수는 4000을 넘어갔고 삼성전자도 7만원대에서 움직이다가 급등하더니 11만원까지도 이제 도착을 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생각이 있었는데 일단 생각이 틀렸으니까 나머지 물량은 팔지 말고 기다릴까? 아니면 그냥 팔까? 생각해서 분할 매도를 저는 선택을 했었어요. 그래서 팔았는데 야 3천에서 4천이 간 거는 아예 계속 간다는 게 아니라 다만 하락의 시기가 지연됐을 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올라서 팔면 더 좋긴 하겠지만 더 나은 수익을 쫓다가 오히려 이제 큰 손실을 보면 안 되니까 저는 수익을 얻는 것보다 큰 손실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아쉬울 부분이 있겠지만 어깨에서 판단 생각으로 이제 좀 더 계속 지속적인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HBM 공급 이슈가 터지면 더 튀어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뭐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팔았고요. 그리고 요 생각도 이제 확실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장기 투자를 할 거면 미국 주식에서 하는 게 맞고 한국 주식은 한국 증시는 순환하기 때문에 사이클이 끝나기 전에 다 팔고 나온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좀 삼성전자도 판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전자 같은 거 팔지 말고 뭐 한국 증시가 계속 우상향하는 거에서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거야? 뭐 하지만 저는 이론가가 아니라 저는 삼성전자 당연히 우리나라도 이제 계속 발전했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증시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이런 이론가가 아니라 이런 증시에서 수익을 내려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가장 수익을 내기 쉬운 방향으로 저는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코스피가 계속돼서 장기상 우상향하면 좋겠지만 어찌되었던 이번 사이클도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결국 순환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결국 부동산에서 돈이 고이고 증시는 결국 돈이 빠지기 때문에 이번에서 이제 엑시트하는 것이 나았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고 미국 기업이었고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주식이었으면 저는 안 팔았을 것 같아요. 굳이 매도를 계획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필 우리나라 코스피에 등재된 주식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코스피는 순환을 하고 코스피의 주세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사이클이 끝나기 전에 나오는 게 안전하고 좀 더 확률적으로 수익 낼 때 좀 더 확률적으로 좋은 방향을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나머지 것도 팔아서 이제 엑시트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수익을 말씀드리면요. 제가 1년 3개월 정도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팔면서 약 2,600만 원 정도 7,900만 원 가지고 있다가 2,600만 원 33%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로 1,500만 원 그리고 우선주로 740만 원 삼성전자가 지금 한 주만 그냥 흐름을 보려고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우선주로 해서 이제 260만 원 정도만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요것 또한 등락하면서 오를 때마다 조금씩 팔아서 이번 사이클 내에서 다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사이클을 돌리면서 삼성전자 한 사이클을 돌리면서 느낀 결과를 복귀하고 반성을 해보면 전체적으로는 일단 제가 삼성전자 투자를 하면서 30% 정도 제가 수익을 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30% 정도 수익이 났어요. 2,6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는데 일단 소기 성과는 이뤘어요. 하지만 그래도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만약에 제가 안 팔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한 8천만 원 수익을 났겠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삼성전자 말고 하이닉스를 그때 가지고 있었다면 한 2억 4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났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큰 수익은 가지지 못하고 한 2,600만 원 정도 내에서 이제 한 사이클, 한 종목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반성의 내용을 보자면 첫 번째로 제가 주도주의 힘을 이제 가볍게 봤습니다. 주도주 SK 하이닉스의 힘을 가볍게 봤습니다. 제가 그때 한창 삼성전자 모을 때 하이닉스 값이 15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60만 원이죠. 4배가 올랐는데 그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HBM 공급하면 SK 하이닉스 독점 시장 끝나니까 하이닉스 떨어질 거야. 15만 원? 너무 비싸. 15만 원일 때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간과했던 것은 주도주 프리미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나의 주도주가 발생을 하면 그 주도는 그 사이클의 끝까지, 그 장의 끝까지 계속 주도주로 가는 힘이 강하고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그 시점에도 SK 하이닉스가 주도주인데 삼성전자가 HBM만 되면은 주도주가 바뀔 거야 라고 쉽게 생각했던 점이 좀 에러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때도 하이닉스는 비싸 보였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비싼 하이닉스 살 바에야 PBR이 역대 최저라는 삼성전자 사는 게 더 이득 아님?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됐었는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도주는 항상 비싸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사이클에서 어떤 주도주가 튀어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주도주를 여전히 비싸다고 볼 것 같아요. 제가 서울대생으로서 서울대 졸업생 저는 실패한 서울대 졸업생입니다.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도주가 한창 튀어오르기 그 전 단계에서도 비싸다고 보는데 당연히 이렇게 되면 다음 사이클에서도 이런 주도주가 튀어오를 때 나도 역시 비싸다고 볼 것이고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SK 하이닉스 놓쳤어. 쓰면 2억 4천만 원 버는 건데 아쉬워. 다음에는 놓치지 말아야지.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당연히 다음번에 또 놓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놓치지 않기 위해서 비싼 주식을 사는 연습을 해보자. 그런 생각에서 주도주 매수를 위해서 트레이딩을 새로 시작했죠. 그래서 트레이딩 병아리란 영상도 지금 올리고 있는데 이것을 시작한 것 자체가 제가 주도주를 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을 연습하면서 이건 정말 연습이다 생각하고 비싼 주식을 사는 연습도 해보고 있어요. 실제로 하이닉스 60만 원에만 사봤죠. 한 주만 샀는데 어쨌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매수 플랜을 꼭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자, 주도주가 올라면 사는 거야 맘만 먹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하락장에 왔어. 다들 하락했는데 그때 신고가 찍는 주식이 있으면 그 주식은 무조건 얼마 매수라고 해서 계획을 세워둔 다음에 세워버리면 아무리 비싸다 하더라도 그 정해진 금액을 그대로 매수하는 것. 이렇게 플랜을 세우고 플랜대로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플랜은 제가 공부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뜨는 주도주 섹터랑 우리나라에 뜨는 주도주 섹터는 같을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이 뜨는지를 계속 살펴볼 거고요. 굳이 한국의 주도주만 노릴 것이 아니라 미국도 같이 노릴 겁니다. 그래서 주도주를 미국과 한국을 노리면서 다음 사이클에서는 절대 주도주를 놓치지 말자. 하이닉스 놓쳤던 거 2억 4천만 원 벌 수 있었는데 못 본 거 잘 생각해서 다음번에 놓치지 말자. 그렇게 복귀하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나마 잘했던 점을 좀 살펴보면 제가 저점 매수하고 있는 돈 다 손절 나가지고 이제 손실 마이너스 1,000만 원까지 가면서도 안 팔았어요. 한 주도 안 팔았습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해서 돈 없어가지고 이제 주식 담보대출도 하면서 버텼던 거, 그건 잘했던 것 같아요. 장기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굳이 괜찮은 종목을 손절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버텼던 거는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안 팔고 있었는데 조정이 2번 있었죠. 그때는 떨어졌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팔기 시작하니까 바로 급등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오를 때까지는 한 번에 오르진 못하는구나. 한 2번 정도는 이제 벽에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트레이딩을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초반에 좀 더 사고 팔고를 하고 후반에 갈수록 조정이 아니라 급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트레이딩 물량을 줄여야겠구나. 이런 생각은 하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나마 잘했던 게 뭐냐면 제가 7만원, 8만원 선에서 분명 조정 온다. 그러니까 팔자라고 팔았는데 핵심 물량만큼은 안 파는 것을 제 원칙으로 했었거든요. 트레이딩 하지 않는 핵심 물량을 제가 40% 정도 잡아 넣어서 이거는 팔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머지 물량이 10만원, 9만원 이때 많이 팔게 돼서 이때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예상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상대로 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하는 핵심 물량이 참 중요하구나. 덧붙여서 그리고 이 핵심 물량을 좀 더 비중을 늘려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수익을 더 늘리기 위해서 트레이딩 전략이라는 꼼수는 아니지만 트레이딩 전략이라는 추가 계획을 세웠다가 오히려 이것이 수익을 크게 갉아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레이딩 전략이 오히려 수익을 갉아먹었던 것을 기억을 하면서 핵심 물량 원칙은 계속 중요한 원칙으로 생각하면서 지켜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처럼 이런 급등의 여지가 있는 주식들,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식들, 이런 거는 핵심 물량 비중을 좀 더 크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좀 더 보완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9월, 10월이 끝나면서 삼성전자가 급등할 때
급등할 때 저는 매도로 대응했거든요. 분할 매도를 했어요. 근데 아쉬웠던 게 뭐냐면 제가 급등할 때 외국인들이 사고 있나 팔고 있나를 봤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작정하고 매수하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외국인들이 작정하고 매수할 때 얼마만큼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제 데이터와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삼성전자를 파왔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외국인 집중 매수를 봤다면은 안 팔았겠죠. 근데 저는 그때 데이터와 경험이 짧아서 이렇게 집중 매수하네? 홀딩이 아니라 매도로 대응을 했어요. 이게 좀 아쉬웠는데 다음번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이 간헐적 매도, 사고 팔고 할 때에서 조금 매수한 게 아니고 작정하고 장기적 집중 매수가 들어간 종목들은 이거는 그 집중 매수가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 팔지 않고 가져가는 걸로 좀 전략을 바꿔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자였기 때문에 매도에 대해서 이제 기술이라던가 실력이 짧았어요. 워런 버핏이라던가 그런 장기 투자자의 책을 봐도 어떻게 팔아요라고 하면은 가지고 있으세요라고 하지 어떻게 팔라는 얘기는 잘 사실상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가지고 있는 거는 그나마 좀 한다 쳐도 언제 어떻게 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능력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매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가 이제 트레이딩 같은 걸 공부해 보니까 거기서 내용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들을 보면서 이제 오르면 그냥 분할 매도 하는 게 아니라 추세를 봐가지고 꺾을 때 파는 것이 방법도 있고 이런저런 방법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면서 배운 내용들을 착안해서 좀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완한 내용은 일단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장기적인 급등이 나오면 그때 조차거나 파는 게 아니고 일단 관망한다. 더는 팔지 않고 기다려본다. 그러다가 추세가 확실히 좀 꺾인 것 같다 생각이 들면 그때 팔기 시작한다. 이렇게 작전을 바꿔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판단을 존중하자. 사실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 얘기들을 안 듣고 제 매수에 집중하려고 했었어도 저도 사실 이제 삼성전자 모아가면서 1,000만 원 손실 나는 과정을 겪으면서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힘든데 주변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망한다 이런 거 누가 사냐 하면서 이제 사이클은 2027년에 나온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는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도 시점이 빨리 온 것 같은데 재밌는 거는 그때 그렇게 떨어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다 오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제 그런 사람들 얘기 듣지 말고 나의 판단에 집중하자. 이런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잘했던 거는 종목 잘 골랐고 매수 시기도 괜찮았다. 그리고 장기 투자로서 안 팔고 꾸준히 버티고 추가 매수한 거 좋았다. 그리고 잘못한 점은 주도주가 바로 옆에 삼성전자 바로 옆에 있었는데 놓쳤다. 그리고 좀 매도를 빨리 해버렸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고치고 보완할 것이냐? 주도주 매수 전략은 이제 다음에도 나와도 꼭 주도주를 놓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해도 놓칠 것 같으니까 안 놓치기 위해서 따로 트레이딩 연습을 하면서 주도주 매수 연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야지라는 마음가짐으로 안 되기 때문에 자동 매수 시스템 이런 어떤 상황이 왔었을 때 신고가 나타나는 주식들은 주도주를 생각해서 무조건 매수한다. 이런 매수 플랜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 전략은 너무 빠른 매도가 나오지 않도록 지금까지 했던 대로 그냥 분할 매도하는 게 아니라 추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확실히 이것이 올라가는 장기 추세라가 보이면 저는 팔지 않는다. 그리고 기다려본다. 이렇게 대응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을 하다가도 또 안 되면 다시 또 이제 계산하면서 계속 계산하면서 저희 매수법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겠죠. 이제 어찌되었던 이제 꾸준히 공부하고 경험하면서 저의 투자 방식을 복귀하고 계산하는 것. 그래서 그를 통해서 다음번엔 좀 더 좋은 매도가 될 수 있도록 반영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이제까지 1년 한 3개월 동안의 한 사이클, 이제 매수 매도까지 삼성전자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고요. 요 말씀드렸듯이 잘 저도 되새겨가지고 다음번엔 실수하지 않고 좀 더 좋은 매수 매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